집중 합시다. 주목. 상악함수란 단위원위를 돌아다니는 함수. x좌표를 코사인, y좌표를 사인, 탄젠트를 기울기. 그렇게 얘기했죠. 각은 60분법이 있는데 실수와 1대1 대응을 시키고자 호도법을 배웠고, 반지름이 고개를 다 들라.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3r이야. 몇 호도야? 3호도. 이랬어요.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4r이야. 몇 호도? 4호. 이랬습니다. 호도는 생략하기 마련이라고 그랬고, 여기가 r, 여기가 세타,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랬어요. 호의 길이를 아크라고도 해요. 아크. 아처에서 나왔어요. 궁수. 아처. 호가 활처럼 생겼잖아요. 아크라고 불러요. 따라해봐. 아크. 그래서 아크라는 용어를 보면은 호를 보면은 각을 떠올려야 돼. 왜냐면 알세타니까. 따라해봐. 아크. 각. 알세타. 그래. 호의 길이가 r세타였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였죠. 또 2분의 1 rl이었죠.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r세타가 l이니까 rl일 거 아니에요. 아, 심란합니다. 부채꼴의 넓이 첫 번째 공식 2분의 1 r제곱 세타, 두 번째 공식 2분의 1 rl이 됩니다. 그 다음 삼각함수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단위원에 직접 그려서 하나씩 해보면 된다. 짧으면 2분의 1 60도, 길면 30도 2분의 루트 3. 이걸 이용해서 단위원에 싸그리 몽창 그려놓은 다음에 계산을 할 거다. 이런 소리였죠. 근데 이거를 좀 현명하게 하고자 삼각함수의 공식 1, 2, 3, 4를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공식 각을 합해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다. 탄젠트와 코탄젠트도 그러하다. 두 번째 공식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같다. 세 번째 공식 짧게 얘기하면 음각 공식 고래는 가시를 먹고 나머지는 뱉는다. 가시를 먹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y축 대칭이었고 가시를 뱉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원점 대칭 그랬어. 흘려들었겠지만 어쨌든 고래는 가시를 먹고 나머지는 뱉는다까지 기억나죠? 잊혀질 수가 없지. 사람 새끼는 기억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주기 공식. 삼각함수의 값은 주기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도 항상 일정하다.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 여기까지가 아빠 몸에 있는 수준. 이제 태아 수준으로 가야죠. 연습. 지도로감수랑 상악함수랑 지금 초반부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상악함수가 더 할만해요? 지도로감수가 더 할만해요? 둘 다 족같아요는 원하는 답이 아니야? 약간 다를 거예요. 상악함수가 편한 사람도 있고 지도로감수가 편한 사람도 있고 보통 두 개 모두 좀 힘들어하죠. 상악함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단위원에서 돌아다니는 함수 x좌표를 코사인, y좌표를 사인, 기울기를 탄젠트 이랬는데 단위원에서 얘기했던 이유가 반지름이 1원에서 얘기를 하잖아. 확대하고 축소는 되게 자유로워. 일자리는 되게 편하죠. 3 곱하면 그냥 3이고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이고 바로 확대 축소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단위원에서 하게 된 건데 전원은 왜 안 오지? 오늘 수업이 아닌가? 전원이라는 애가 있지 않았어요? 송현우? 이 반이 아닌가? 호응 치는 거예요? 콧바람만 나오는 거예요? 반지름이 1은 원이 있어요? 동경을 연결합니다. 이런 동경이 있고 이런 동경이 있겠죠. 세타가 있네요. 이 x좌표를 코사인 세타, y좌표를 사인 세타 이랬겠지. 자, 그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가만 있어 보게. 니들이 아주 자신 있는 게 나왔죠. 닮음 도형이 보이죠. 평행, 동의각, 억각, 닮음 같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1이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2였으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2야.
조그만 직각삼각형이랑 큰 직각삼각형은 닮은 비가 1대2거든. 1대2라는 말은 이 빗변만 1대2란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1대2예요. 이것도 1대2예요를 알아. 그렇잖아. x좌표가 몇 배? 하기 싫어요? x좌표 몇 배? 2배. 이거 1대2니까 x좌표 2배. y좌표 몇 배? 2배. 이렇게 되잖아. 확대한 겁니다. 몇 배 확대했어요? 2배 확대했어요. 몇 배라고요? 2배. 길이니까요. x좌표 2 코사인 세타, y좌표 2 사인 세타. 오, 할만해요? 그 다음에 너랑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너랑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이거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 이거의 기울기도 탄젠트 세타. 되겠어요? 그렇지. 그럼 봐. 반지름의 길이가 이번엔 3인 원을 돌립니다. 멈췄네요. x좌표 3 코사인 세타, y좌표 3 사인 세타. 되죠? 이번엔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짜리를 돌립니다. 멈췄네요. x좌표 2분의 1 코사인 세타, y좌표 2분의 1 사인. 잘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얘를 이렇게 합니다. 단위원이 아닌 반지름이 아닌 원에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서 오세요. 어쩌다 늦으셨나요? R이 있어요. 여기는 세타네요. 좌표 불러요. 좌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죠? 자, 내립니다. 내리게 되면 당연한 얘기하는 거니까 공식처럼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체화가 돼야 돼. 체화가. 이만큼의 좌표를 x좌표라고 하고 이만큼의 좌표를 y좌표라고 합시다. 나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좀 사고를 좀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으니까 일단 쓰자고.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 되지 않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코사인 세타가 무엇인고 봤더니 r분의 x요. 사인 세타가 무엇인고 그러면 r분의 y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뭐냐? 당연하잖아. r분의 x요. 사인 세타가 뭐냐? r분의 y요. 그런데 좌표라는 걸 잊지 마세요. 부호가 있죠. 부호가 있으니까 얘가 이쪽에 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알파라고 각을 좀 바꿀까? x좌표 r 코사인 알파, y좌표 r 코사인 알파. 정신을 뭐라는 거야? r 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거잖아. x좌표는 r 코사인 알파, y좌표는 r 사인 알파 이렇게 하겠죠. 마찬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r 코사인 알파가 x, r 사인 알파가 y, 사인 알파는 r분의 x. 아이씨, 코사인 알파는 r분의 x, 사인 알파는 r분의 y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똑같이 그냥 쓰면 돼. 그다음 대한민국 수학을 망친 사람인지 발전시킨 사람인지 모를 한 분이 계세요. 홍성대 씨라고. 그분이 만든 책을 보면은 기본 수학의 정석, 실력 수학의 녹화 중이군요. 발전시킨 분, 홍성대 씨. 그분이 있는데, 아이씨, 가요. 그분이 이상한 짓을 한 게 있거든. 잘 생각해봐. 단위원이 있다. 코사인은 x좌표지. 사인은 y좌표지. 원점과 계열 연결 지점의 기울기는 탄젠트지. 그러면 여기에 점이 있다고 쳐라. x좌표 양수고 y좌표 양수고 탄젠트도 양수지. 모든 게 양수지. 여기는 뭐만 양수일까? 그렇지.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 기울기는 음수니까 뭐만 양수라고? 사인만 양수겠지. 그럼. 여기 있으면 기울기만 양수겠지. 탄젠트만 양수. 이게 뭐 하는지 아무튼 뭐만 양수예요. x좌표 코사인만 양수겠지.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라고 그분이 알려준 바가 있어요. 올사탄코를 기억하래요. 이걸 여기서 끝냈으면 좋은데 얼싸안코래. 얼싸안코 이렇게. 아니 나도 아는 척은 해야 되잖아. 누군가 설명을 할 텐데 처음 들었어요. 그럴까봐 얘기는 해준다고. 이게 미친 알겠죠? 무슨 소린지.
어디다 쓰? 그러니까 부호 계산할 때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어디다 쓰는지 보자. 그 말이 이제 정답이죠.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 씁니까? 저요. 진짜 어디다 써?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요. 안배들만 있으면 내가 드리블 할 텐데. 강민아, 네. 집중? 집중 가요. 사인 세타가 5분의 4래. 세게 한번 당해보자. 사인 세타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었댄다. 넌 어떻게 풀래? 되게 잘했어. 유성이가 되게 잘한 게 유성이 머릿속에 지금 뭐가 지금 떠오른 거냐면 선생님 삼각함수의 값이 나왔으니까 저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할게요. 여기가 세타고요. 사인 세타가 5분의 4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4일 거라는 걸 이미 생각한 거고 유성이는 3대 4대 5의 비율을 만족할 거라서 너희는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이렇게 했으면 중학교 때 맞아요. 했죠. 칭찬받아 마땅하거든. 그런데 틀렸어요. 세타가 몇 도일지 모르지. 몇 도일지 모르지. 그러니까 세타를 보면은 1,3면에 있는 각이었다면 x표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5분의 3이라고 쓰면 될 텐데 그게 아니야. 2,3면에 있는 각이었다면 x표는 음수일 수 있잖아. 그렇죠? 음수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소 이런 말이 나오잖아. 좌표는 부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얘는 몇 삼면이냐면 2,3면에 있는 거 아니냐. 2,3면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아 형들 좀 해봐 좀. 음수잖아. 얼싸안고 할래? 음수잖아. 그러니까 부호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사인 제곱 잘 들어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너는 1이라는 걸 배운 바가 있거든.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고 1 빼기 25분의 16이 되고 25분의 9가 돼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됐죠? 그런데 세타가 2, 3면에 있는 각이니까 코사인 값은 음수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우리는 이거를 계산을 간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결론. 삼각함수의 값이 주어지고 다른 것을 구할 때는 일단 따라해봐. 직각삼각형. 걔를 만드는 거야. 만들어 놓고 각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는 몇 삼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부호가. 인정? 자, 이제 나는 질문할 준비가 됐어요. 사인 120? 120도라는 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 사인 120 사인 60 2분의 루트 3 지금 끄떡끄떡 하고 있다. 니네 지금 곧 호도법으로 물어볼 거야. 개별적으로. 코사인 150 마이너스 2분의 4. 옳지. 코사인 150 마이너스 코사인 30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탄젠트 150 마이너스 3분의 옳지. 이렇게 되는 거지. 유후 3분의 2파이 120도 4분의 3파이 135도 6분의 5파이 150도 손가락을 잘 봐요. 3분의 2파이 120도 4분의 3파이 135도 6분의 5파이 150도 자 150도 6분의 5파이 반대로 얘기하라고 120도 3분의 2파이 135도 4분의 3파이 준비됐죠? 사인 6분의 5파이 사인 6분의 5파이 사인 150 사인 30 2분의 1 이렇게 가길 바랬던 거예요. 코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코사인 120
마이너스 코사인 60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지금 내가 떠들고 있는 거는 단위원에다 그려서 동경 표시한 다음에 계산하면 되는 거야. 짧으면 2분의 1, 길면 2분의 루트 3. 지금 내가 하는 거를 이해하고 싶지 않잖아.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돼. 수원을 배워본 사람은 알 텐데 2분의 홀수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2분의 짝수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 짓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더 짜증난다. 탄젠트 6분의 5파이는 탄젠트 150 마이너스 탄젠트 30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코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120 마이너스 코사인 60 마이너스 2분의 1 응? 자면서 연습 한번 해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 더 할게요. 당황해서 미안. 2번 코사인 세타가 뭐 할까? 최분의 3 이런 걸 봅시다. 사인 세타를 구하고 탄젠트 세타를 구해봐. 이런 말이 있다고 합시다. 단 세타는 2분의 3파이 2파이 사이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삼각함수의 값이 나왔는데 다른 것을 구하라. 무엇을 그린다? 물론 단위를 그리면 참 좋겠는데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하는 거예요. 정학교 방식으로 일단 그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삼각함수의 값에 절대값을 일단 찾아보는 거야. 코사인이 7분의 3이니까 여기가 7, 여기가 3. 49에서 9를 뺐죠? 40이죠?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인가요? 여기가 2루트 10이에요. 일단 절대값부터 구하는 거야. 사인 세타는 7분의 2루트 10, 탄젠트 세타는 3분의 2루트 10을 하고 뭘 따져라? 부호. 뭘 따져라? 부호. 뭘 따져라? 부호. 가기 저렇다는 얘기는 분경이 여기쯤에 있다는 거야.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사이. 사선면이죠. 사선면에서 x좌표와 양수인 건 확인했지? y좌표는 마이너스. 달고 기울기 마이너스. 옳지. 달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삼각함수의 관계라고 할까? 삼각함수 공식이 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너는 1 이것도 있었었고요. 기하학적인 모델로 봤어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뭐였죠? 시컨트 제곱 세타 이랬죠? 야, 저렇게 하는구나.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 뭐였죠?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랬었어요. 나한테 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어떤 사람한테 배워도 상관없어요. 아무한테나 그냥 개념원이 책을 딱 피고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 설명하는 사람 수업을 들어도 딱 너희들은 그것보다 아래에 있을 거거든. 상관이 없어. 나한테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괜찮아. 응? 너무 좋아. 여기에서 이 공식이 상당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얘가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얘. 이렇게 되는데 얘는 제곱의 합이 1이기 때문에 몇 가지 생각해 봄직한 것이 있어. 각이 일단 같아야 된단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등장하잖아. 그럼 너는 스스로 제곱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이 제곱을 하잖니?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을 하는 순간 1이 되거든. 1 더하기 2 쌓고 이렇게 나오겠죠? 전기의 공식 했습니다. 네. 친한 여러분들 사인 빼기 코사인을 했어요. 얘를 보면 제곱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야. 제곱을 하잖냐? 제곱을 하게 되면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하면 1이 되고 빼기 2 쌓고 이렇게 됩니다. 쌓고를 정리할 수 있는 식 두 개를 봤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탄젠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 두 개를 보시죠. 코탄젠트는 세타의 코각에 대한 탄젠트라 했고 코탄젠트는 탄젠트 역수라고도 했죠. 시컨트는 뭐의 역수죠? 코사인의 역수죠.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죠.
고마워요, 기억해줘서. 그러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코탄젠트는 앞에 거 역수니까 사인분의 코사인이라는 거 알게 돼. 통분하잖아. 사코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사코를 정리할 수 있는 식은 3개가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코탄젠트라고 쓰지 않고 얘 대형통으로 탄젠트 역수라고 씁니다. 그냥 코탄젠트를 그냥 알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미리 그냥 알려드린 것뿐. 됐지요? 사코를 정리할 수 있는 3개가 있는 거예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보면 뭐 해야 돼? 제곱. 1 더하기 2 쌓고. 사인 빼기 코사인을 보면 뭐 해야 돼? 제곱. 1 빼기 2 쌓고. 탄젠트랑 코탄젠트를 더하면 사코분의 1. 탄젠트랑 코탄젠트를 더하면 사코분의 1. 탄젠트랑 코탄젠트를 더하면 사코분의 1. 됐어요. 네모 2번. 오늘 그 캠프에 있는 고3 애들도 저한테 대책 얘기해줬죠. 아파가지고 수업을 참여 안 하는 애도 있었고 등등등. 애들이 막 이렇게 아침 8시부터 이제 수업을 하는데 8시에 수업을 하니까 밥 먹은 지 별로 안 되기도 하고 밥을 굶은 애들도 있고 일어난 지 별로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졸려고 이제 슬슬 해요. 초반에는 전혀 그런 애가 없었거든. 내 수업에 잘 졸지를 못해. 재수생들은 아예 없고 고3 애들은 고3애도 가끔 이제 있거나 깨우니까 내가 뭐 소리를 지르거나 하니까 거의 이제 없는데 오늘 좀 있더라고. 그래서 막 얘기를 했죠. 앞으로 1년 동안 너희들이 겪게 될 그런 얘기를 쭉 했죠. 내년에 나를 보게 되는 그 시기.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끄덕끄덕 하던데. 설 이후가 되게 위험합니다. 1년 초반에 내가 했던 얘기 기억나? 1월달 초반엔 열심히 한다. 설날이 지나고 나서부터 놀기 시작한다. 2월 후딱 간다. 3월 모의고사를 본다. 중상과정이 나온다. 대충대충 본다. 망하지. 내신 시험 때문에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방학 때 한 거는 별로 없고 수업은 어렵고 못 따라간다. 중간고사 망한다. 학원 탓한다. 학원을 옮긴다. 기말고사 준비하는 척한다. 또 망한다. 기억나? 잘해봐. 네모 2번. 얘는 좀 어렵습니다. 일반각 얘기인데. 단위 원인데 이제 원을 안 그리고 귀찮으니까 그냥 동경을 표시할게요. 여기 있는 각을 알파라 할게. 근데 저 알파라는 각이 말이다. 생각을 해보니까 한 바퀴 돌아와서 일로 와도 동경은 여기잖아. 두 바퀴 돌아와서 올라가도 동경은 여기잖아. 그렇죠? 반대로 마이너스 2파이만큼 갔다가 알파만큼 올라가도 그대로 동경은 위치가 여기잖아. 단위원이 장점이 그거야. 몇 바퀴를 돌아도 계속 원 안에서만 놀고 있거든. 그 복사 평면할 때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편리한 도구인데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그 세타는 순수한 알파 정말 일사분면의 각을 알파라고 해보자. 여기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을 알파라고 하면 세타라는 각은 바퀴수가 필요하다. 한 n은 정수. 2n파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n이 1이잖아. n이 1이면 한 바퀴 돌아서 올라왔어요. 이 반대구나. 한 바퀴 돌아서 올라갔어요. 이런 얘기고 n이 2라는 얘기는 4파이잖아. 4파이니까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올라갔어요. 이런 뜻이 되고 n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파이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2파이 갔다가 알파만큼 올라갔어요.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일반각이라고 해. n이 0이어도 상관없지. 순수한 알파니까. 됐죠? 다시 따라해봐. 일반각. 일반각.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일반각을 가지고 노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제 씁니다. 노트 피시고. 쓸 거 많을 거예요. 쓰세요.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두 동경이 반대 방향. 세 번째. 두 동경이 X축 대칭. 네 번째. 두 동경이 Y축 대칭. 여기까지가 4천만의 생기죠. 두 동경이 Y는 X 대칭 조금 어려움. 여기까지 완벽히 이해했으면 6번까지도 할 수 있는.
두 동경이 y는 루트 3x 대칭. 여기까지 살펴보려고 해요. 두 동경이 있는데 하나를 베타, 하나를 알파 이렇게 놓고 할 거예요.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은 알파랑 베타가 같아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이기도 하고 베타이기도 하고 이런 말인 것 같아. 알파랑 베타가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베타라는 놈이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왔을지 두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왔을지를 지금 모르는 거라고. 그럼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는 말은 일단 베타에서 중학교 방식으로 알파를 빼면 일단 뭐 되니? 0이지. 따라해봐. 중학교 방식. 여기까지 지금 왔잖아? 왔는데 몇 바퀴를 돌아서 그렇게 됐을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바퀴수를 고려해야 된다. EM8을 쓴다. 그래서 이게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쓴다. 되겠어요? 중학교 방식으로 계산하고 바퀴수 고려한다. 좋아요? 중학교 방식으로 계산하고 바퀴수를 고려한다. 반대 방향이에요. 이쪽으로 갔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라고 했고 반대 방향으로 간 동경을 베타라고 해보자. 알파하고 베타는 무슨 관계일까요?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파이 18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쓴다. 180도 파이가 됐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뭘 고려해야 돼? 바퀴수. 그래서 EM 파이를 씁니다. 그래서 쓰는 N은 다 정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X축 대칭이에요. 이쪽으로 간 것을 알파만큼 갔소. 이렇게 하고요. X축 대칭이니까 이리로 내려와서 노란색으로 할까? 일로 내려온 이 동경을 베타라고 할 텐데 각은 시초선에서 이쪽으로 돌아가면 양각, 이쪽으로 가면 음각이잖아. 그 베타라는 각을 이렇게 하려고 해.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는 X축대칭이니까 너랑 나랑 각이 같겠지. 절대값이. 요만큼의 크기가 알파의 크기겠지. 됐죠? 베타만큼 갔다가 알파만큼 가면 한 바퀴 돌았지. 몇 파이야? 2파이. 되죠? 그래서 일단 그거를 중학교 방식으로 씁니다. 베타 더하기 알파를 했더니 2파이가 된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뭘 고려해야 된다고? 바퀴수를 고려한다. 이 말인데 선생님 생각해보니까요. 네가 2n파이 더하기 2파이인데 말이다. n이 1일 때를 보면 4파이잖아. n이 1일 때 4파이잖아. 그럼 이렇게 해놓고 n이 2일 때로 생각해도 상관없잖아. 그렇지? 지우고 그냥 이렇게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된 거야? n은 그냥 정수니까 얘는 정수니까 다시 뒤에 2파이가 붙은 건데 어차피 얘가 먹잖아. n이 1일 때를 해보면 4파인데 그 4파이를 표현하는 법이 이걸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잖아. n이 2일 때로 하면 되는 거야. 또 n이 2일 때를 보면 여기는 4파이고 여기는 2파이 6파이잖아. 6파인데 이렇게 가려놓고 n이 3일 때 이래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했니? 그러니까 굳이 2파이를 붙일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여기를 생략하려고. 이렇게. 이것만 쓴다. 이거이고 y축 대칭이요. 수원을 가볍게 공부하잖아. 콩코 다치는데? 그래. 콩코 다친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 1년 후에 내 말을 꼭 기억할 거야. 1년 후에도 나한테 계속 수업을 듣고 있으면 그때 내가 꼭 다시 얘기해 줄게. 작년에 그러던 니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그 베타.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까? 파이 맞지? 파이 맞아? 베타랑 알파랑 더하면 파이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왜냐면 y축 대칭이니까 너랑 너랑 절대값이 똑같을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베타만큼 갔다가 알파만큼 더 가면 파이지. 되겠어요? 그래서 베타랑 알파를 더하면 파이가 돼요. 이렇게. 사람이니까 뭘 고려해야 된다고? 오케이. 기술을 고려해야 돼. 이렇게 쓰게 돼요. 야, 조금 센 애들은 말이다. 요 두 개만 보고 이걸 추론하더라.
똑똑한 새끼를 아무 말을 안 했는데도 처음 들었을 텐데도 딱 얘기하면 그 다음 게 뭘까 그러면 혹시 글쩍글쩍 이러고 답을 한다. 어디? 너희들의 수준을 볼까? 얘는 답이 뭘까? 일단 아는 데까지 내가 써줄게. 이렇게 할 것 같아. EM파이까지 나올 것 같아. 아. 잘 감이 안 잡히지? 왜냐면 우리는 평범하니까. 자, 집중. 지금 특징이 말이다.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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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전부 다 선대칭이다. Y축 대칭, X축 대칭, Y는 X 대칭, Y는 루트 3X의 대칭. 다 선대칭이다. 따라해봐, 선대칭. 선대칭을 갈 때 지금 계속 더하기, 더하기 이러고 있는 것 같지 않니? 근데 느낌이 말이다. 어? X축 대칭이라는 말은 X축이 지금 여기거든. 각이 아예 제로지. Y축 대칭이라는 말은 이거거든. 각이 2분의 파이지. 2분의 파이일 때는 파이. 0일 때는 0. 2분의 파일 때는 파이. Y는 X는 몇 도 이루고 있니? 4분의 파이지? 45도. 그럴 때는 뭘까? 를 볼게. 봐요. 왠지 느낌이 그렇지? 맞아, 느낌이 그래. 느낌이 그래. 갈게. Y는 X야. 내가 그랬잖아. 여기까지는 4천만의 생기초고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요. 그랬잖아.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 이렇게 있어요. 이 동경을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Y는 대칭이니까 점을 찍어서 내립니다. 파란색. 이만큼을 베타라고 하자. 혹시 베타만큼 갔다가 알파만큼 가면 2분의 파이 아니니? 그치?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라서 알았다. 2분의 파이. 그렇게 되잖아. 얘는 2분의 파이만큼 이루고 있었는데 곱하기 2 했지. 4분의 파이 이루고 있는데 곱하기 2 했지. 그렇잖아. 루트 3x는 몇 도 이루고 있니 얘가 x축에서. 탄젠트 62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호도법을 표현하면 3분의 파이잖아. 3분의 파이다 몇 배 할 것 같아? 2배. 3분의 파이에 2배. 3분의 파이에 2배를 하면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더하기 알파 3분의 2파이 확인할 거야. 2n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좀 더운가 보네. 껐다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자. 얘 좀 어렵다 이거. 루트 3x는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이쯤 된다고 하자. 알파를 이쯤? 보죠. 알파. 베타를 이쯤? 이렇게. y는 루트 3x에 대해서 대칭이 상태 이런 거예요. 각이 말이다. 이 각이랑 이 비웃음 보이죠 이거? 비웃고 있는 거? 이 각이 같죠? 대칭이니까. 그렇잖아. 그럼 저기를 이제 써봅니다. 그거를 어떻게 써야 하나? 요만큼의 각은 60도니까 3분의 파이라는 거 알아요. 게시가 어떻게 쓸까?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선생님 베타에서 알파를 뺐더니 저 약으로 지름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이지? 그렇잖아.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이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두 개가 합한 거 아니야. 그게 하나 있는 거야. 그럼 또 뭘 써야 될까? 3분의 파이라는 각을 한번 써보자. 3분의 파이는 알파랑 요거 하나를 더한 거 아니니? 이거 하나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랑 3분의 파이. 아니, 잠깐. 알파에다가 이거 비웃음, 눈썹,
걔를 더해봤더니 3분의 파이라는 걸 알게 됐다. 됐지? 이제 베타 더하기 알파를 볼래? 베타 더하기 알파는 가만 있어봐. 베타가 알파 더하기 2개 이거야. 야, 야, 이게 베타야. 더하기 알파는 뭐야 이거? 3분의 파이 빼기 이게 돼. 계산이 어떻게 되냐? 그치? 베타 더하기 알파를 계산하러 왔잖아. 베타는 알파 더하기 2개야. 그래서 알파를 더 더하래? 그냥 알파만 더할게.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그럼 너는 9배 알파 더하기 2생기지. 뭐야? 이게 뭐였냐면 3분의 파이였잖아. 3분의 2파이. 되겠어요? 알파 더하기 눈썹이 3분의 파이였잖아. 2개 있으니까 3분의 2파이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메모. 메모. 그리고 같아서 쓰는 거예요. 1-1번. 반지름의 길이가 2고 넓이가 2의 파이 빼기 2. 부채꼴의 중심각이 몇이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될 텐데 2배 파이 빼기 2라고 정해졌으니까 이제 계산할 수 있겠지요. 파이 빼기 2라고 됐죠? 끝. 2번. 둘레의 길이가 12cm인 철사로 부채꼴을 만들려고 한다. 넓이가 최대일 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부채꼴을 만드는데요. 둘레의 길이가 12cm인 철사로 그랬어요. 반지름을 R,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둘레의 길이가 12cm니까 2R 더하기 L이 12를 만족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인가 봐.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값을 가질 때 부채꼴의 반지름을 구해봐. 어떤 놈은 보자마자 3인데요 그래. 답이 밑에 3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말이에요.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부채꼴의 넓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쓴 게 말이다. R이랑 L로 써놨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2분의 1 RL 너희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해서 조금 바보같이 먼저 좀 풀어볼게. 병식윤례를 내보면 알았다. 네가 최대값을 가질 때 R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문자로 통일하고 싶다고. 관계식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으니까 L을 R에 관한 식으로 바꿀게. 그때 R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2분의 1 R에다가 12 빼기 2R 네가 최대값을 가질 때 그때 R 값을 구해보세요. 뭐 이런 뜻이 되거든. 그래서 얘를 해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에요. 이차함수죠? 이렇게. 근데 R 값이 0보다는 클 거 아니겠니? 0보다 클 거니까 최대값이 여기서 같지 않을까? 그때 R은 얼마예요? 3이겠죠? 꼭지점에 X좌표에서 가질 거니까. 그 R이 3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뭐 이렇게 해도 좋아요. 됐죠? 두 번째요.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없니? 합의 일정에 고분 최대값 한줄기압 평균. 합의 일정에 고분 최대값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계속 이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생노가다를 껴야 돼. 계속. 합니다. A 더하기 B가 있죠? 돌리죠 이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에 루트를 받고 2배 한 거보다 크거나 같아. 이쪽에 있는 건 니들 보냈어. 사주기하 평균의 관계잖아요. 등호 조건이 뭐였냐면 두 수가 같을 때였지. 얘 포인트가 뭐냐? 곱이 일정의 합은 최소값, 합이 일정의 곱은 최대값, 곱이 일정의 합은 최소값, 합이 일정의 곱은 최대값.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합이지? 합이 일정하지? 곱은 최대값 같겠지?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이 R이 6일 때. R이 6일 때. R은 3.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그 공식에 사조기하 평균 같은 게 들어가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다. 3번 숙제 넘어가. 5번 할게요. 안 푼 거 다 숙제예요. 세타가 1,3면의 각일 때, 일단 5번 별이요. 세타가 1,3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몇 3면의 각인가? 됐어요. 세타가 1,3면의 각이니까 뭐 이쯤에 있는 세타가 있었었나 봐. 세타가 1,3면의 각일 때. 얘들아, 세타가 1,3면의 각이면 그 세타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거니? 모른다. 한 바퀴 돌아서 왔을 수도 있다. 두 바퀴 돌아서 왔을 수도 있는 거다. 이해했지? 아까 그거를 우리는 바퀴수를 고려하자 그랬고 일반각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세타가 1,3면의 각이라면 바퀴수를 고려하고 찐 1,3면에 있는 알파를 쓰는 거야. 진짜 1,3면에 있는 알파를. 알파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때 2분의 세타는 몇 3면의 각이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2분의 세타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지. 2로 나누면 여기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알파 이렇게 된다. 몇 개 한번 찍어보자. n이 1인 경우 2분의 세타는 파이 더하기 2분의 알파 이렇게 되죠. n이 0일 때는 그냥 2분의 알파니까 1,3면의 각이라서 안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n이 2였을 때는 2분의 세타가 2를 집어넣으면 2파이 더하기 2분의 알파.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n이 0이었을 때는 2분의 알파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n이 1일 때는 파이 더하기 2분의 알파잖아. 2분의 알파보다 파이만큼 더가 세우지. 파이만큼 더가 세우니까 1로 갔을걸? 되겠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가 2분의 알파잖아. 됐지 뭐. 2분의 알파가 있는데 파이만큼 더 가세요. 됐지? 그렇잖아. 2분의 알파에다가 파이만큼 더 가세요. 2분의 알파 더하기 파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2, 4분면이 각이야. 3, 4분면. 이거는 3, 4분면이고 이거 다시 왔더니 몇 4분면이냐? 다시 1, 4분면이지. 그렇잖아. 하나 더 해봐. n 3. 2분의 세타가 3일 때 보면 2분의 아니구나. 3파이구나. 3파이 더하기 2분의 알파. 이렇게 되거든. 뭐 3파이? 한 바퀴 돌아서 파이만큼 더 갔는데 2분의 알파만큼 더 갔어.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전히 3, 4분면이야. 그러니까 1, 3, 1, 3, 1, 3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나가고 있는 4분면은 1, 4분면 또는 3, 4분면 답은 1번. 이렇게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6번이요. 원점 5와 마이너스 4,3을 맺는 원점 5가 있고 마이너스 4,3이니까 마이너스 4,3 너를 맺는 이 새끼 OP를 동경화로 하는 각을 세타로 합시다. 여기를 세타로 합시다. 이 말인가 봐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계속 한번 해보자. 원점으로부터 P까지 이루고 있는 거리를 구해봐야 돼. 걔가 반지름일 거거든. 요만큼의 길이가 4였고 요만큼의 길이가 3이었으니까 3대 4대 5의 비율을 만족할 거 아니겠니? 여기 있는 길이가 5가 된다. 따라해봐. 반지름, 중심각, 반지름, 중심각. 그 두 개만 하면 혹시 좌표를 찍을 수 있지 않니? 이게 X좌표? 5 코사인 세타. Y좌표? 5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점의 좌표가
5 코사인 세타가 되고 P점의 y좌표가 5 사인 세타가 되는데 그때 이 x좌표가 마이너스 4라는 말이고 y좌표가 3이라는 말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 시험 사인 세타는 5분의 3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까지 이해했지?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뭐 임마 아니 여기 있는 것이 세타였잖아 이 삼각형을 가지고 놀아도 되기는 돼 근데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죠?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이렇게 가버려 했으면 좋겠고 지금 느낌이 그래 반지름이랑 중심각을 알면 좌표를 찍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실제로 배우고 있는 좌표고 걔가 있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R 요것만 알면 좌표가 다 찍어지는 거 아니야 X좌표 R 코사인 세타 Y좌표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R과 세타를 가지고 좌표 평면에 찍는 좌표계도 존재해 이거를 극좌표계라고 하거든 물론 극좌표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3이랑 6분의 8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3인 원이 있는데요 중심각 6분의 파이예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좌표계도 있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야 반지름과 중심각만 알면 좌표를 쓸 수 있다 됐지? 이렇게 해도 좋겠고 하나만 더 보실게 저기 7번이요 원점과 3, 마이너스 4를 맺는 3 마이너스 3 너를 맺는 선분을 동경으로 하는 각을 세타라 합시다. 이렇게 가는 너를 세타라고 합시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보소서. 똑바로 이제 하면 돼. 3대 4대 5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5라는 건 알고 있고 이 점의 x좌표는 5 코사인 세타 y좌표는 5 사인 세타가 되는데 x좌표가 3이었으니까 너는 3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됩니다. 해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사인 세타는 5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됐어요? 혹시 중간 생략하고 바로 갈 수 있겠니? 아까 얘기했는데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 사인 세타가 r분의 y 이랬잖아. 바로 해도 되겠는데? r분의 x, r분의 y 되겠죠? r분의 x, r분의 y 그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나만 오신다면서요. 이렇게 8번을 꼭 해야 되겠는데 8번이요. 이만 오실게요. 코사인 x가 뭐라고? r분의 x 사인 세타가 r분의 y 길이가 3인 동경 OP가 있대요. POX 120도래요. 3분의 2파이라는 얘기죠. 전피의 좌표를 구해라. 얼마나 편해요. X좌표 3 코사인 120도 Y좌표 3 사인 120도 이제 여기가 문제지. 코사인 120 마이너스 코사인 60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걔를 곱하면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되나? 병신아 맞잖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 사인 120 사인 60 2분의 루트 3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해도 되겠지. 됐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야 선생님 나는 중산 방식을 고집할게요. 뭐 그래도 돼. 나쁠 거 없지. 수선의 말을 내립니다. 여기를 60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길이를 구합시다. 3m 길이에요. 3 코사인 60도. 이거의 길이를 구합니다. 3 사인 60도.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얘 3에다가 코사인 60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나 잘못 계산했냐? 아, 잘못 계산했네. 잘못 계산했네. 코사인 120 마이너스 코사인 60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잖아요. 말하고 행동이 틀렸나 보다. 미안하다. 이렇게 되겠지. 미안. 어쨌든 이렇게 되고 사인 120은 사인 60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었잖아. 3 곱하기 손으로면 안 돼.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됐죠. 그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2분의 3 루트 3이었을 텐데 얘를 따져보면 길이가 이랬고 이쪽 길이를 구해보잖아. 3에다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라서 2분의 3 루트 3이 돼. 그러니까 길이를 구했으니까 좌표에서는 얘가 되고 얘가 됐겠지. 됐어요? 마이너스 달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해도 좋고 저 방식으로 해도 좋고 근데 이게 그냥 바로 갔으면 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알아서 쉽게. 네. 103번이요. 아니 1-9번이요.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일 때 각이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 변경이 파이하고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는 변경이니까 각은 이렇게 세타가 결정이 되었겠구나. 탄젠트는 양수가 맞았겠구나. 그런 얘기고 15 코사인 세타 더하기 6 5 사인 세타 마이너스 2값을 구하세요. 상한값의 값이 주어졌는데 다른 걸 구하고 싶으면 무엇을 그려라? 직각삼각형을 그린다. 각을 판단한 다음에 호흡만 결정해 주면 돼. 그러면 보일 거예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세타고 3대 4대 5니까 5였겠죠.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을 구해요. 5분의 3 사인 세타의 절대값을 구해요. 5분의 4 부호 따져야죠. x좌표 음수 마이너스 y좌표 음수 마이너스 그거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그죠? 넘어갑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10번, 11번, 12번을 푸시는데 12번은 제가 할게요. 12번. 뭐 똑같아요. 다를 건 없어. 근데 각이 음수로 나와 있어서 한번 해볼 텐데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있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2였다는 거야. 납득할 만한 게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니까 동경은 여기 있어서 x좌표가 음수라는 건 확인이 됐잖아. 코사인이 음수였겠지. 코사인 값이 음수인데 밑에 있는 거 보니까 사인 탄젠트를 구하래. 다른 걸 구하라고 했으니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만든다.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이 3분의 2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3이고 왜 2였을까? 9에서 4를 빼니까 또는 루트 5가 될 거고 그래서 탄젠트 세타의 절대값을 구해. 2분의 루트 5 사인이 필요한가? 사인이 필요하구나. 사인 세타의 절대값을 구해. 3분의 루트 5 근데 동경이 여기 있으니까 탄젠트 값은 음수고 사인 값은 양수가 돼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2-3번을 할까? 2-3번을 해야 되나? 2-1번부터 할게요. 2-1번이요. 나머지는 싹 숙제예요. 2-1번 사인, 코사인 합이 2분의 1일 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을 구해요. 일단 묻는 것부터 보면은 제곱해서 나오면 1이니까 사인 제곱 더있고 사인 제곱은 1이니까 1 마이너스 2 쌓고 이렇게 되죠. 쌓고만 구하면 될 것 같아. 쌓고를 구하려고 봤더니 합이 주어져 있네. 뭐 하라고? 제곱. 왼쪽을 제곱하면 1 더하기 2 쌓고 오른쪽을 제곱하면 4분의 1. 이 쌓고를 한꺼번에 구하지 뭐. 이 쌓고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요. 이 쌓고 대응품으로 마이너스 4분의 3을 넣어요.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7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어요.
2-3번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꼬마 여자애들 2명이서 어찌나 이거 어떤지 별것도 아닌 것으로 막 웃어 이렇게 응가 응가 이러고 웃는 거야 둘이서 같이 응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되게 보고 있던데요. 야, 나 같은 놈이 이러고 있었어 봐. 변태잖아요, 그죠? 재엽이가 해봐. 재엽이가 유산에 뒤에서 응가 응 이래봐. 이래 뭐 난리가 날 텐데 뭐 여자애 꼬마애 둘이 하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갖고 뒤에서 이제 어머님인지 할머니인지 모를 분이 이제 이러시는데 뭐 조용히 해. 냅둬야지 그런 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습니다. EX되고 또 얘기했다고 또 해라 또 안 돼. 이거 두 분이 사인, 코사인 이렇대. 사인의 세제곱, 코사인의 세제곱의 값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뭐 근각계정관계 쓰겠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2분의 k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식을 보면은 합과 곱을 하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얘가 야이씨 S 더하기 C의 세제곱을 하고 빼기 마이너스 3SC. SC S 플러스 옳지. 그러니까 K만 구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K만 구하면 해결이 된다. 그런데 사인하고 코사인 합이 주어지면 제곱을 하라 그랬으니까 1 더하기 2사코가 되고 제곱하면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2사코가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 사코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8분의 3이래요. 됐지 뭐. 별로 바꾸면 8분의 4K 같은 해봐.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잖아. 됐죠? 그래서 이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4번 많이 틀리던데? 4번 해볼래? 2-4번? 4번 5번 다 할게요. 2-4번, 2-5번. 나왔니? 형들 나왔어? 누님들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보통 어떻게 오해하냐면 보세요. 초보들은요 괜찮은데 좀 공부하는 애들은 이런 느낌이 들어. 탄젠트와 코탄젠트가 역수잖아. 통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뭐 부탁되고 시작을 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부모는 좀 편할지 모르나 이게 이렇게 곱하잖아. 코사인 세타에다가 이게 사인분의 코사인이야. 걔 이렇게 곱하잖아. 사인분의 코사인 제곱이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니?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이제 안 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갈까? 그러다가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 1 마이너스 사인분의 코사인, 사인 이런 식이거든. 그렇지. 여기다 대고 코사인을 곱하고 여기다 대고 사인을 곱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왼쪽에다 코사인을 곱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을 곱하면 사인 빼기 코사인, 사인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됐죠? 위로 갑니다. 코사인 빼기 사인으로 묶어요. 뭐 통분해요. 뭐 이런 거죠. 코사인의 제곱 빼기 사인의 제곱 그러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나오겠죠.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요. 이수분해 해서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부러 한번 튼 거야 이 문제는. 워낙에 통분해서 푸는 게 많기 때문에 통분해서 가다가 망해라 이러고 낸 거거든요. 그래서 교훈은 그거다. 무작정 연필로 그냥 쭉 가지 말고 다음 과정을 좀 생각해 본 다음에 가보는 게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고 25번이요. 아니 2-5번이요.
이제 태아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적응 단계. 탄젠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가 있는데 제곱해서 더하세요. 아,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네. 더 집중. 사인 세타가 있는데 당연한 거라서 얘기를 안 하긴 했습니다만 제곱. 이거를 있잖니.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쓴다. 이걸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사인 세타의 제곱 막 이렇게 써버리잖아. 그럼 세타 제곱에 사인을 붙인 건지 사인 세타를 제곱을 한 건지 좀 불분명하더니 불분명해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근데 뭐 그런 거 같잖아.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 너는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탄젠트 세타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얘를 제곱해요. 빼기 2배 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탄젠트 세타로 갔던 게 나았겠지. 왜냐면 탄젠트랑 코탄젠트는 역수관계니까. 여기는 1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너만 구하면 되는데 탄젠트랑 코탄젠트를 더한 게 아까 뭐였더라? 20분 됐어. 사커분의 1이었지? 미안해. 내가 설명을 좀 족같이 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지. 사코를 정리할 수 있는 식이 3개 있다 그랬잖아.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제곱해라. 1 더하기 사코. 사인 빼기 코사인도 제곱해라. 1 빼기 사코. 그 다음 나와있던 게 탄젠트 더하기 코탄젠트야. 뭐라고? 뭐라고? 벌리려고. 뭐라고? 이게 뭐였어? 사코분의 1. 생각을 해봐. 코사인분의 사인이랑 사인분의 코사인을 더했잖아. 통분의 사코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지. 사코분의 1 이렇게 된다고. 따라해. 사코분의 1. 탄젠트 더하기 코탄젠트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사코분의 1이 돼.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너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사코만 구하면 된다고. 사코를 구하려면 제곱해야지 뭐. 제곱하면 1 더하기 2 사코가 되고 4분의 1. 2 사코는 마이너스 4분.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너무 나오는 것 같다 이거. 사코. 얘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될 거니까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지. 저러분 이거 알아서 하고. 넘어가요. 오호라. 6번 해봐요. 2-6번. 왜? 뭐 답이 이상해? 응. 왜? 아 그래? 9분의 64 빼기 2잖아. 9분의 64 빼기 18이잖아. 왜 왜? 답 나왔어? 넘어가는 걸로? 잘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오타의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교재가 버그가 많다. 6번. 그럴 수 있어요. 오타할 수 있대.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1 빼기 코사인분의 사인 뭐. 사인분의 1 빼기 코사인. 잠깐만 간단히 하는데 밑에는 정말 간단하네요. 어쩌지? 뭔가 좀 하고 있나요? 기다려볼까? 잘 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지금? 통분하고 있냐? 말 좀 해봐. 통분에다 치자. 사인의 제곱 1 빼기 코사인의 제곱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러면 1 빼기 코사인의 사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1 더하기 1 빼기 2 코사인 1 빼기 코사인 2로 묶어 1 빼기 코사인
안녕. 사인분의 2. 가능하지? 가능하잖아. 그래. 그게 아니고 다른 짓을 하는 사람도 무슨 짓을 했을까? 좋아요. 치환? 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기 라지 X. 라지 X분의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치환 깐 거 좋았는데 이거 안타깝네요. 좋지 않습니다. 1 더하기 코사인 곱한 사람은 없니? 분모 분자 1 더하기 코사인 그 사람은 없니? 할 뻔했어요. 할 뻔했니? 그 할 뻔한 걸 내가 한번 해볼게. 분모 분자 1 더하기 코사인을 곱한다. 1 더하기 코사인을 곱하면 1 빼기 코사인의 제곱 사인은 1 더하기 코사인이 된다. 이렇게 볼까?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 1 빼기 코사인 제곱은? 잘했어요. 1 빼기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요. 왜 두 개가 대답이 다른가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얘가 사인 제곱이다. 뭐라? 선생 괜찮은데 S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저변 이거죠. 거기다가 S분의 1 빼기 코사인 더해 S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한 두 번째 방법을 주목해서 좀 잘 봤으면 해. 1 빼기 코사인이 있으면 1 더하기 코사인을 곱하는 순간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되고 사인 제곱으로 바뀐다. 이 루트이잖아. 여기를 좀 잘 관찰했으면 돼. 좋겠어. 다음 7번이요. 맡겨볼까? 7번. 야, 이거 30% 많이 빠지던데. 어디 한번 보자. 시작. 수학 좀 재밌죠? 재밌어야 할 텐데. 응? 지금 풀면서 어라? 이러면 내가 이도한 봐요. 자, 어라부터 볼게. 나봐. 어라부터 볼게. 탄젠트가 나올 것 같지 않니? 뚝딱뚝딱 하면 탄젠트가 나올 거 아니야. 탄젠트 값을 아니까 탄젠트 값에서 코사인을 구하라. 그랬지? 그 탄젠트에서 코사인을 구하려면 직각삼각형 만들어 놓고 풀 텐데 부호를 조심하라 했잖아. 근데 부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코사인 제곱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케이. 유레카!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한다. 100, 루트 3, 루트 3의 탄젠트 세파 1 더하기 탄젠트 세파 1로 탄젠트 세파 루트 3 마이너스 1 탄젠트 세타는 루트 3 더하기 1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자, 가만히 있어보게. 유리화를 해야 될 것 같죠? 루트 3 빼기 1을 분모자에 곱해요.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너의 제곱이니까 4 빼기 2 루트 3이 됐죠?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2 빼기 루트 3이죠? 잠깐만요, 선생님. 직계삼각형 만들었거든요. 여기가 세타거든요. 여기가 2이고요. 어찌하오리까. 제곱 제곱해서 더한다면 루트잖아요. 1 제곱합니다. 4 더하기 3이니까 7 빼기 4 루트 3에 루트로 씌웁니다. 8 빼기 4 루트 3이 됐습니다. 거기에 루트로 씌웁니다. 이거거든. 루트 8 빼기 4 루트 3 우리잖아. 이렇게 빙빙빙빙 우리잖아. 하면 되지 이제.
왜? 하면 되잖아.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을 구하면 루트 8 빼기 4 루트 3이 되고 그것분의 1을 해서 5를 결정해야 됐으나 제곱할 거니까 이거 그냥 제곱하면 되겠지. 이거를 근데 이렇게 푸는 건 알겠죠? 이렇게 푸는 거 알겠어요? 잠깐만 지워보자. 탄젠트? 코사인? 코사인의 합수가 뭐였죠? 시컨트. 코사인의 합수가 시컨트. 오.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 말인 거잖아. 이것만 구하면 되네. 아까 탄젠트 구했죠? 얘가 또 넣으면 되겠네. 탄젠트가 이거였잖아. 2 빼기 루트 3. 됐어요? 2 빼기 루트 3이니까 1 더하기 2 빼기 루트 3의 제곱을 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니까 이걸 구하는 게 낫겠구만.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탄젠트하고 코사인이 나오면 이거 기억합니다. 따라해봐. 탄젠트, 시컨트. 이 공식은 그래도 중요해요. 대신에 가끔 이런 것도 등장해.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랑 코시컨트 제곱 세타랑 이거 이용하는 거 등장하는데 일단 이거는 잘 알고 있죠. 탄젠트나 코사인이 나오면 계속 떠올려 봅니다. 이게 나중에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어차피 잊어버릴 거긴 하겠지만 왼쪽 식에다가 루트를 걸어. 불편하거든? 오른쪽 식에 루트를 걸잖아. 편해져. 절대값이 컨트라서. 이게 편해져. 이것만 있는 줄 아니? 적분 걸거든 이렇게. 오른쪽이 편해지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모르지. 이렇게 넘어가요. 필요하다. 지금 하는 게 나중에 필요한가 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8번은 꼭 해보시고. 이제 3단원 하러 갑니다. 상학함수 공식 1, 2, 3, 4. 힘들어? 힘들지.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또 공부하고 또 학원 가고 학원 가고 학원 가고 밥 먹고 수업 듣고 밥 먹고 힘들죠. 얘 값을 구하랍니다. 각을 합해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뭐야? 각을 합해서 90도면 사인 코사인은 같잖아. 너는 뭐냐고? 코사인. 그렇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사코가 4분의 1이요.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제곱을 하자. 너를 제곱을 해요. 1 더하기 2사코가 돼요. 1 더하기 2 곱하기 넣으니까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 이게 불편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이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에 90도 더하기 세타 사인 제곱에 90도 빼기 세타 사인 제곱에 180도 마이너스 세타. 뭐 복잡하게 나왔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 이제 해봅시다. 얘 있죠? 사인 90도 더하기 세타는 가을 앞에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다. 그러니까 코사인에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음각공식 고래는 가시를 먹어요. 코사인 세타가 될 텐데 걔를 제곱하세요.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1이겠고 가을 앞에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다니까 제곱하기 직전 거를 보면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를 제곱하세요니까 이거겠고 그 다음 가을 앞에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은 거니까 제곱하기 직전 거를 보면 사인 세타가 되고 얘를 제곱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또 1 더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왔지? 그 다음 3-3번 해봐.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연필을 놓고 있으면 안 되지. 계산을 하라고 있는 건데 연필을 놓으면 안 되지. 아, 드디어 나왔네. 일단 해봐. 자, 고개를 들라. 앞에 있는 270도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아주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직 내가 설명을 안 했거든. 배운 바대로 한번 해볼게. 각이 야릇하잖아. 차간함수의 값은 주기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도 항상 일정하지 않니? 사인과 코사인의 중에 360도잖니? 360도니까 2파이니까 360도를 한번 빼. 여기다가 빼게 되면 코사인에다가 마이너스 90도 더하기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겠지? 고래는 가시를 먹고 나머지는 뱉잖아. 그 말은 코사인이라는 얘기는 가계보호를 바꿔도 똑같아요. 이 말이 되거든. 그래서 너는 사인에다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 그래서 각을 합해서 90도면 사인 코사인은 같으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알았고? 그래도 마찬가지야. 각이 심상치 않잖아. 360도를 한번 빼. 그럼 마이너스 90이잖니?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세타. 자, 음각공식 고래는 가시를 먹고 나머지는 뱉는다. 그 말은 사인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면 앞에 마이너스를 또 달아야 돼. 혹은 마이너스를 들어다가 앞으로 빼요. 이 말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에다가 사인 90도 더하기 세타 이렇게 되고 각을 합해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고요. 음각공식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됐죠 여기까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를 좀 더 가르쳐 줄게. 지워도 되니? 이제 해야지. 상한값의 공식 두 번째. 이게 남들 다 배우는 방법이야. 얘가. 남들이 다 하는 방법이야. 교과서에 있는 방법이야. 중요한 방법이지. 모르면 안 되는 방법이지. 집중. 결론부터.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음에 나오는 각이 2분의 홀수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면 읽어봐. 2분의 홀수파이 안 들려. 2분의 홀수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그게 나오잖아. 그러면 결론부터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뀌며 여기 있는 거는 싸그리 공식 세타야. 마이너스 세타건 플러스 세타건 세타라고 쓴다. 쓰고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부호는 왼쪽에 있는 부호를 따라갑니다. 왼쪽으로 부호를 결정해요. 다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음에 2분의 홀수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나오잖아.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뀌고 전부 다 세타라고 쓴다.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부호는
왼쪽에 있는 놈의 부호를 따라간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지같이 뭘 사인에 그냥 별거 아니야.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를 보자. 이거는 2분의 3파이가 여기 있어. 세타만큼 지금 특별한 얘기가 예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세타는 예각이나 둔각이든 상관없이 적용이 돼요. 이 공식은 적용이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릴 때는 예각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일반화가 되는 거거든요. 해볼게.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는 여기야. 요만큼이 세타지. 됐죠?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말은 이 점에 무슨 좌표가 필요한 거지? 사인이니까 y좌표가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 직각삼각 만든다? y좌표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만큼의 길이가 일단 필요하겠지? 이만큼의 길이에다 마이너스를 달면 되는 거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여기에서 표현해 보다가 관건이 돼. 여기 있는 단위를 처벌했으니까 1이었을 거 아니냐? 이만큼의 길이가 혹시 코사인 세타 아니니? 그렇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너는 일단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 코사인 세타는 양수잖아. 정확히 평면도에서 봤으니까 길이가 코사인 세타라고 했을 뿐이잖아. 근데 사인은 이 점의 y좌표라며. 이 y좌표가 음수라며.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자. 이거였다고.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공식을 이렇게 기억하라고. 사인 다음에 2분의 홀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나왔지? 사인은 뭐로 바뀐다고? 코사인으로 바뀌고 세타라고 일단 쓴다야. 여기 있는 부호는 얘 부호를 따라간다고. 얘 부호는 여기 찍혔지? 여기 찍혔으니까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이 계산소리야. 따져갖고 하나, 외워갖고 하나 속도는 비슷한데 외우는 게 조금 더 빨라. 됐어요? 하나 더요. 여기를 싫어해. 아이들이 여기를 좀 싫어하는 편이야.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해보자. 방금 배웠던 공식에 의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고 2분의 홀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있으면 코사인은 뭐로? 사인으로. 사인 세타라고 쓴다. 플러스 세타건 마이너스 세타 상관없어. 쓰고 나서 부호만 결정하면 되는데 부호는 왼쪽에 뭐를 따라간다. 그러면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니까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만큼 세타만큼 갔어요. 이 점에서의 x좌표가 코사인이거든. 이 점에서 x좌표가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단다. 이게 결론인 거야. 실제 따져보면 말이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어떻게 될까?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니까 이렇게 왔지? 여기가 세타지?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네. 이 점에서의 x좌표가 필요한 거니까 요놈의 거리가 필요하지. 일단 단위원이므로 여기는 1이었어. 이만큼의 거리는 사인 세타가 돼. 그런데 이 점에서 x좌표는 음수잖아. 거리가 사인 세타였을 뿐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았겠지. 됐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또요? 탄젠트. 탄젠트에 결론만 내려고 하죠 지금. 네. 유도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데. 가요.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동경이 이쯤 있었을 거야. 세타만큼 같겠지요. 이제 좀 어렵습니다. 탄젠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말은 멍잡지 마라. 이 직선은 뭐야? D, 울, D지. 기울기나. 기울기니까 이걸 구하려면 말이다. X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 이거를 해야 되거든. 까다롭습니다. 결론을 좀 볼까요? 탄젠트 2분의 홀스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있으면 탄젠트는 뭐로 바뀐다고? 고탄젠트로 바뀌어. 일단 세타로 쓴다. 얘가 동경이 지금 여기 있잖아. 그 기울기가 양이냐 음이냐? 양. 음이잖아요. 음이니까 마이너스를 단다. 이게 결론이거든. 이걸 끌어내는 게 조금 어려워. 이거 어떻게 끌어내야 되지?
집중. 이 직각삼각형에서 화살표 모양을 잘 봐. 탄젠트 세타는 이것뿐에 이거다. 인정? 탄젠트는 그렇잖아. 근데 얘가 원하는 것은 이것뿐에 이거지. 탄젠트 세타가 너분의 너인데 얘의 기울기는 얘분의 얘잖아. 반대로 갔지? 역수지? 따라해봐. 역수. 영수. 다시 역수. 영수. 그래서 부탄젠트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느낌이 들지 않니? 그냥 이렇게 가는 게 편하겠다. 외우는 게 편하겠다. 괜찮아? 이제 지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자유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코사인 2분의 11파이 자유조절은 알 수 있나요? 이런 게 있어요. 2분의 홀수파이 더하기 세타였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뀔 거죠? 사인 세타로 써요. 이제 공격만 따지러 가면 되는데 2분의 11파이라는 게 한 바퀴 돌았어. 2분의 4파이 두 바퀴 돌았어. 2분의 8파이 세 바퀴 돌았어. 2분의 12파이지. 그러니까 2분의 11파이 어딨니? 2분의 11파이. 여기까지가 2분의 12파이였잖아. 2분의 12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 까는 거지. 일로 왔지. 2분의 11파이. 2분의 11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일로 간다. 이렇게. 얘 2점 x좌표지? 플러스 하나. 그래서 이렇게 한다. 되겠어요? 그래서 2분의 홀수 파이가 등장했을 때는 얘가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거 있잖아. 사인 270도 더하기 세타가 있지. 얘는 말이다. 270도 2분의 3파이잖아. 2분의 3파이니까 일단 코사인 세타라고 쓴다.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가 되는 거니까 여기 쓸 거 아니냐. 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한다. 됐죠? 이게 제일 빨라. 2분의 홀수 파이 때는 그래. 270도 더하기 세타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똑같아.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꾼다? 세타로 쓸 거야. 270도 더하기 세타니까 여기 쓸 거야. 코사인이 안 주니까 이런 식으로 바꾼다. 그렇죠? 저 집안은 되게 좋네. 지웁니다. 좋아요. 두 번째 공식은 왜요? 요게 짜증난다는 거예요? 저게 짜증난다는 거예요? 내가 짜증난다는 거예요? 너씨 주어 목적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학원 오는 게 즐거우면 그거 된 거지. 얼마나 즐거우면 이렇게 웃고 떠들겠습니까? 성적 향상은 모르겠지만. 사인 미안합니다. 자, 여기 있는 각이요. 즐겁게 하세요. 이번에 짝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아, 따라해봐. 이번에 짝수 파이. 이번에 짝사랑. 나는 이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래도 하자. 2분의 2파이, 파이잖아. 2분의 4파이, 2파이잖아. 2분의 6파이, 3파이잖아.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설명 안 하면 최민규 저 개새끼 설명 안 했다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야지. 왜? 왜?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집중! 탄젠트는 탄젠트로 바꿉니다. 모른 척하지 말고. 세타라고 씁니다. 구호는 왼쪽이 나타내는 동경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난 쓸데없다고 생각해. 마음. 또 생각해. 뭐 마치 이런 느낌이죠. 사인 2파이 더하기 세타가 있어요. 잠깐만 형. 이게 2분의 4파이잖아. 그렇지. 2분의 짝수파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인 세타로 써야 되는군요. 일단 그렇지. 2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이렇게 잡지. 사인 양수군요. 이게 무슨 병신 짓이야. 주기 빼면 되는 걸. 뭐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빨리 그렇다 그래. 그렇잖아. 그런데 왜 니들도 장난하고 싶냐? 사인.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 생각해보니까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100파이는 50파이잖아요. 50파이는 짝수파이냐 홀수파이냐? 짝수파이? 네, 잘했네. 0,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여기는 파이. 자, 형들 다시 여기 0, 2파이, 4파이 2 벌려. 그다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 할 거야. 여기 할 거다. 처음에 파이 2파이를 더해야죠. 3파이 5파이. 잘했어. 짝수파이 여기 호수파이 여기지? 사람이 올 수 있잖아. 얘는 2분의 50파이니까 아니 병신아 2분의 100파이니까 50파이잖아. 짝수파이지? 여기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냥. 까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주어진 공식에 의하면 이렇게 하자는 거죠. 2분의 짝수파이니까 일단 사인 세타를 쓰세요. 얘 동경을 표시해야 되는데 시간 여기로 돌아서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쪽 내려왔다는 거지. 이렇게. 이 동경에 y좌표 음수잖아. 그렇죠? 이렇게 한다가 얘 의미야. 따라해봐. 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들은 바가 있다. 이 생각하면 돼요. 근데 2분의 호수파이는 기억해. 2분의 호수파이는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건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 문제를 다시 봐. 시험 공부 안 했다고? 왜 갑자기 시험 준비를 해보고 있어? 하루 이틀 많이 해봐요? 하나씩 뜯을게. 예.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소. 마이너스 사인 세타요.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180도 마이너스 세타. 제곱 안 할 걸 먼저 합니다. 탄젠트 180도 마이너스 세타니까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같소. 이건데 너를 제곱하라는 얘기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건 풀고 쉴 거야. 이제 집에 가야지. 270도 더하기 세타 시험 봐야지. 이게 있잖아요. 2분의 홀스파이잖아요.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이니까 사인 세타라고 쓴다. 270도 더하기 세타가 되는 거니까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여기에 있을 거다. 무조건 양각 취급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릴 때 둔각에도 양각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하세요. 아무튼 여기 너의 x좌표 양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사인 270도 마이너스 세타가 있죠? 2분의 홀수파이네. 2분의 3파이니까 2분의 홀수파이므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세타가 무엇이가 그 세타로 쓴다. 동경 표시. 2분의 3파이 세타만큼 깠어요. 이렇게 사인 값이 음수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다음 사인 90도 더하기 세타. 각을 합해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다.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인데 음각공식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가면 되겠고. 이제 끝. 하나씩 하나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얘들이 씹을 때는 빨리 가고 싶을 때지 뭐. 애매하면 항상 씹으니까요. 자, 씹게요. 3번 15번까지 하시고. 워크북. 왜? 여기까지만 워크북은 아니 잠깐 구경을 해보고. 너무 할게 얼마나 많은데요? 할 게 많아요. 워크북은 다음 해 합시다. 이야, 회사 고생하셨어요. 근데 시험